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11월, 12월 운명의 시간이 온다. 자, 최대 성수기라고 하는 11월, 12월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의 최대 절정기죠. 성수기란 말은 제가 어그로인가요? 어그로 때문에 쓴 걸 수도 있고, 자, 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그게 바로 11월, 12월입니다. 기존에 지금 한번 전체적인 타임라인 여기 보시면 7월, 9월이 보통 1회독이 7월, 9월까지예요. 그다음 10월이 그러니까 추석까지 보통 모든 인강들이 끝을 냅니다. 추석까지 넘어가면 힘드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11월이 기출을 들어가는 시기다. 이제 10월 다 끝났죠? 네, 11월입니다. 지금 이제 곧 11월이 되죠. 그래서 아직도 기출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는 들어갈 때가 됐다. 1회독 끝나고 2회독을 1회독만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강을 듣는 분들은 인강이 나가야지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2회독 때는 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강을 다시 듣겠다 하면 세워라 내워라 내년 시험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인강은 제가 인강 들을 때 처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강 처음 들을 때 필기도 잘 해놓고 좀 잘 들어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대충대충 듣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 2회독 때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책을 쭉 보면 이해가 쫙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또 쫙 돼요. 2회독 때 안 되면 원래 3회독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걸 빠르게 가야지 그냥 뭐 다시 처음처럼 듣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TV 드라마를 본다고 치죠. TV 드라마를 2번, 3번 본다고 모든 대사를 다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죠. 모든 대사를. 기억에 남는 것만 걸리잖아요. 머릿속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인강이란 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다시 외워서 다 해봐라 그러면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암기법을 터득해야 돼요. 자, 그 암기를 도와주는 게 뭐다? 기출이다, 기출 바로. 무조건 책만 보니까 너무 지겹고 힘들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뭘로 해결한다? 기출 문제로 해결한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기출을 풀어간다는 거는 이 기본서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일단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맞고 틀리고 하는 거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틀렸다는 거는 뭔가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설을 본다. 해설을. 기출을 볼 때 해설을 봐야지 답 맞았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답을 외워요. 답을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그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문제. 만약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기출 문제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년 기출.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죠. 왜? 기가 막히게 피해서 냅니다. 기출문제집도 갖고 들어가요. 시험 출제자들이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기본서도 갖고 들어가는데 뭐 그러겠어요. 거기에서 사이사이 빠져나가는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 한계가 있죠.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많이 냈는데 문제를 많이 냈는데 어떻게 꼭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답은 이게 아닌 거죠. 저게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기를 똑같이 써요?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매년 참 어렵게들 내고 있는데 따져보면 이 넓은 범위에서 겨우 20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 내용들, 그래서 기출문제집 만드시는 우리 강사분들도 그래요. 그 내용에서 다음 연도에는 나올 만한 것들을 해설에 쭉 써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요번엔 이렇게 빠져나왔고 저번 그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 1타 강사고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왜? 다음에 나올 것까지 약간 예상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설한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지겹게 두껍습니다. 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메꾸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꺼워졌어요. 자, 그런 것들은 과연 효율이 있냐? 없다. 효율은 사실 없어요. 그럼 다시 기본서 공부하는 거랑 기출 공부하는 게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되고, 역시 공부는 뭘로 해야 된다? 기본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필기노트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필기노트에는 요약본이잖아요. 요약본. 거길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난 여기 있는 것만 외워서 적당히 맞고 합격할래. 적당히 맞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거는 나는 몇 점만 넘으면 합격했지 하는 아니란 태도예요. 그런데 그 몇 점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자를 포기하고 나머지 다 맞을게.
다 맞질 못해요. 오히려 한자를 맞아요. 그런 분들은 찍어가지고. 한자는 맞았는데 나머지 다 틀려요. 과락. 뭘 포기하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뭐 나름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겁니다. 요거. 처음에는 문제는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 뭐 깨끗한 종이 하나 꺼내놓고 홀수번에 답을 쭉 적으세요. 그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 맞춰보고 틀린 거 뭐하고 맞은 거 틀린 거 전부 다 해서는 읽어봅니다. 빠르게 읽고, 아는 거는 뭐 계속 외울 필요 없잖아요. 아는 건 넘어가고 하면 특히 틀린 문제들은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자꾸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틀리는 게 좋은데 다 틀리면 아무 소용 없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뭘 해요? 이제 짝수번 쪽 풉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 짝수를 쫙 풀면서 문제를 익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회도까지가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서도 그렇고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3회도까지 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본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암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파이널 때는 기본서로 쭉 딱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기출문제 쭉 보고 시험에 임하면 됩니다. 모의고사라든지 뭐 동영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풀어봐도 됩니다. 사실은 기출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뭐 그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다 기출문제 짜깁기입니다. 짜깁기. 결국은 본인이 짜깁기 하면 돼요. 자, 이 유명한 강사들도요, 함부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해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답을 틀려가지고 맨날 이의 신청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짜깁기, 그 다음에 명확한 거 아니면 모의고사를 본인들이 잘 내지 않습니다. 제가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평은 그거예요. 기출문제를 싹 다 섞어놨다. 1회부터 뭐 20회면 잘 섞어놔서 그걸 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좋아요. 왜요? 기출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에 그냥 답이 다 나오죠. 답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은 약간씩 고치고 이러는데, 약간 고치는데, 아니라 그래도 그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점수가 너무 잘 나온다 그래도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약 노트 같은 경우 있죠. 뭐 필기 노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약 노트, 강의 노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다 기출 문제에 있는 것들 넣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기출 문제 풀면 잘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약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맞죠. 기출 문제를 아예 요약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착각이 오게 되면 내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한 다음에 기본서를 쭉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냐? 11월, 12월이에요. 근데 11월, 12월이 생각해보세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왔죠. 이제 가을이. 낙엽이 있단 말이에요. 낙엽이 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단풍이 들었다 낙엽이 져요. 그럼 사람 호르몬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티해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울이 와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처음에는 1회독 할 때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해요. 매일매일 동영상 들으면서 하니까. 그러다가 이 책을 보고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도 안 갈 뿐더러 답답해요. 깝깝하고. 이거를 못 이기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왜? 1회독은 해봤는데 외워진 건 없고, 기출문제 푸니까 다 틀리고, 또 외우려니까 잘 안 외워지고. 누구나 겪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겪는데 본인만 겪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또 조금 슬픈 얘기지만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좀 생겨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사람이 시험 공부하다가 이게 무슨 수능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능은 사실은 고3들에게 필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업 선택을 하는 건데 병원에 갈 정도로 공부를 한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쪽,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누가요? 내가요. 제가요. 안 합니다. 왜? 다른 일도 많아요. 다른 일도 많고 돈 벌 일도 많고요. 앞으로 세상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로 재편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하겠다라고 자꾸 우겨대고 있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어차피 지금 공무원 됐다가 그만두신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국감 때도 나왔고 이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시대의 공무원의 문제인 거예요. 또 따져보면 무턱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갖고 합격했더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당연히 아니죠. 특히 사회 초년생들,
나이가 어린 분들 20살, 21살, 22살 학교 다니다 2학년 때 합격했다. 직장에 갔더니 다들 나이가 많고 아버지 뻘도 있고 다 큰형 뻘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형이 없죠 요즘은. 옛날이나 큰형이라 그랬죠. 정말 나이가 많은 어려운 분들만 있어요. 물어보질 못해. 무서워서. 그리고 성격이 그것도 아니야 본인이. 이런 분들이 한 1년 정도 근무하다 도저히 못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 본인은 굉장히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학력 컴플렉스 같은 게 들어가고요. 내가 대학교를 다니다 와서 이러는 건가? 뭐 이런 거.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러는 건가? 그 다음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되면서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됩니다. 나이가 이제 좀 들면 상관이 없어요. 26, 27, 28 요쯤은 사실은 대학 다니시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약간 겁은 있지만 그렇게 막 떠는 건 없어요. 왜?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은 그게 좀 약해요. 약해서 그만둬도 딴 거 할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합격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합격자 숫자도 굉장히 작고요. 1명, 2명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5명이고요. 놀랍죠. 몇천 명 뽑는데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서울시도 3명 그것도 다 저걸로 시설 관리 쪽으로 그쪽으로 다 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른데 들어갔으면 이제 학교에서 들어갔으면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요건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거고. 자, 어쨌든 이때가 가장 안 좋은 센티멘탈해지는 시기다. 센터의 시기니까 좀 이때는 다른 잡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버리시고 그냥 나는 기출문제 풀면서 해야 된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자,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굉장히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왜? 모르니까 더 외우면 되죠.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게 공무원 시험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만감이 생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10시간 했으면 12시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11월, 12월 달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벌써 이제 시험 공고 나오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 금방 가고 공부도 잘 못해. 맨날 그래요. 시험 한 달 전쯤 되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안 잡히죠. 파이널인데. 당연히 마음도 이제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반드시 좀 뭐 어디 외출 같은 거는 금지예요. 그냥 금지고 공부에만 좀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졌으니까 춥고 막 아침 저녁으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걸 견뎌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내년에 웃고 떠들 수 있는, 지금 막 배치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이 또 11월, 12월이 뭐예요? 괴로운 시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2022년도는 과목도 이제 5과목으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도 생기고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더.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